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욱합니다. 사실 방송을 자주 하고 싶은데도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씩 방송 횟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은 왜 집값이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우리가 TV를 보면은 집값이 내릴지 오를지 그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멈췄다고, 어떤 사람들은 내릴 거라고, 그죠?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간 이유가 뭐고 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죠? 자, 집값이 올라간 이유는 제일 큰 원인은 저는 공급 부족이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금리 인하를 했죠. 그죠? 근데 금리 인하보다도 공급 부족이 원래는 제일 먼저 큰 원인이죠. 아무리 그저 금리가 내려도 공급이 많으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안 사게 되는 거죠. 물건이랑 공급만 내가 지금 안 사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근데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공급이 부족하면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다는 말이 있고,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항상 땅 넓은 지역은 언제든지 오른다, 내릴 수 있다, 내린다는 거죠.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땅이 넓은 지역은 집값이 오르면은 자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죠. 그죠. 누구든지. 자 그러면 기업이라는 데가 땅값이 그 주택값이 올랐는데 공급을 안 하겠습니까? 빈 땅이 있는데 다 더 공급하게 됐죠. 그죠. 주택 공급자가 건축주들이 땅은 남아도는데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어갖고 이득을 남기려 하죠. 그게 계속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땅이 한정돼 있다. 그죠.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은 올까요 내릴까요? 물론 멈출 수가 있죠. 그죠. 멈출 수가 있는데 땅이 부족해서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계속 오르겠죠. 그죠. 근데 공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다 생각하면은 안 오르겠죠. 그 이제 첫째 원인은 이제 공급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집값이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도 집값 잡겠다고 우리가 규제를 해가지고 집값 잡겠다 했는데 결국 못 잡았죠. 그래서 서울만 규제했는데 서울만 올랐죠. 근데 이번에는 전국을 다 규제했죠. 그죠? 문재인 정권 때는 전국을 다 규제하니까 전국 집값이 다 올랐단 말입니다. 규제라는 것이 우리가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는 생각해서 그것이 규제가 공급 부족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집값이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아주 똑똑한 경제란 말입니다. 시장 원칙이라는 게, 시장주의라는 게. 이것이 물론 이제 과다하게 시장을 신뢰하면 안 되지만은 그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공급과 수요 부족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균형을 맞춘다 이거죠.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오를 것이고, 그죠. 그리고 공급이 나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내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 안 되겠죠. 그죠. 집중되면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자 집중되지 않는 인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자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역할. 그죠. 그래서 규제 정책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 핵심 지역만 규제를 해야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전체 집값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규제 정책을 한다면은 자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 그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 가격이 높고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지역 그죠? 교육 환경 좋고 뭐 직장도 좋으면 좋은 직장이 있으며 교육 환경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좋은 인력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그 교육 인프라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죠? 당연히 학원이 늘어날 것이고 그죠? 그만 수입이 있으니까 또 좋은 학원에 보내려 할 것이고 그래서 좋은 학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직장이죠. 직장 좋은 직장이
많은 지역이 제일 먼저 올라갈 것이고 제일 좋은 지역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직장이 많은 지역을 분산시켜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또 교통이 또 좋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통이 부족하면은 또 이게 자꾸 불만이 나오니까 또 교통 좋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정부에서 할 일은 분산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지역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만 강남 같은 지역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방에도 강남 같은 지역이 있어야 되고 그죠. 각 지역마다 대도시마다 강남 같은 지역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서울에만 이제 또 많아지면 또 서울 계속 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을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죠. 자, 사기업들은 우리 내려가라 할 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기업들은 내려가라, 말해 이렇게 할 수 없죠. 제가 돈 되는 곳에 모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좋은 환경에, 좋은 일자리가 모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을, 자, 굳이 땅 비싼 지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또 하려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또 못하게 하죠. 왜냐면 공공기관을 지방을 보내려니까 안 내려간다죠. 그죠? 자, 반대 샀고. 그 민주당도 그럼 거기 동조를 한단 말입니다. 예. 민주당은 또, 이거는 또, 자, 민주당이 못하면 뭡니까? 자, 지방 분산, 그죠?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그걸 하면은 민주당은 또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정책을 하면은. 참 이상한 우리나라 정당들이 자기 주체상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정당의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진보와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 진보는 뭡니까? 그죠? 골고루 잘 살자는 거야. 인권 강조하고 골고루 잘 살자.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를 최대한하면서 발전을 계속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분배와 발전이거든요.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면을 보면 분배와 발전인데 보수는 발전을 하자는 거고 진보는 분배를 하자는 건데 분배를 하는데도 안정화를 분배를 하는데 분배가 그러면은 자 공공기관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지방을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그걸 추진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반대할 수 있죠. 그죠? 반대할 수 있지만은 자 진보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안 되죠. 이런 정책을. 그죠? 그래서 자 국가기관 지금 서울에 너무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그죠? 모든 것이 모이니까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방으로 내려보내자 이거예요. 저는. 왜? 자, 제일 먼저 대통령도 내려가고 사실 국회의원도 내려가고 국회의원들 왜 서울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이해 안 됩니다. 그죠? 국회의원들 내려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내려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국은행 이런 산업은행 이런 국가금융기관 다 내려가야죠. 그 다음 산업기관 다 내려가야죠. 그 다음에 학교도 공무 국가 서울대 이런 공립은 다 내려가야죠. 지금 서울대는 공립대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필요 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옮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울대를 옮겨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서울의 인구가 모이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정부가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정책을 펴면은 또 발목 잡는 게 반대당은 또 여당이 그런 정책하면 야당이 또 발목을 잡는단 말입니다. 서로. 그래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사실 수도권에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경제 수도를 서울로 하고 자, 지방에는 공공기관을 다 이전해가지고 자 정치 수도는 자 세종으로 가라 이거. 정치 수도는 정치하는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은 다 세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기관들은 다 지방을 이전해라 이거죠. 예. 대전 이남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지방도 살고 하는 거죠. 예. 제가 1차 그거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것이고 근데 이걸 민주당이 발목을 잡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정책을 할 때.
예, 왜 자꾸 발목을 잡습니까? 무조건 다른 땅이 하면은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행태는 좀 보이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이면은 진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자들은 진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진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해갖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자들은. 예. 자, 규제 정책도, 부동산 규제 정책도 적당히 해야지, 그거를 최고 그저 비싼 지역만 규제하면 되는데, 그거를 전국적으로 다 퍼져놓으니까 전국적으로 집값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소득은 안 올라도 집값 올라, 그 상대적 비용이, 자, 부자들은 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이래대로. 근데 재산이 없는, 아파트가 없는 사람들은 재산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자들의 정책을 편 거는 결국에는 서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책을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부동산, 주택을 우리가 보유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투기의 개념을 없앤다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택 한 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혜택을 주잖아요. 세금 혜택.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저는. 예. 자, 세금 혜택을 주면 안 되죠. 예. 자,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붙어야 됩니다. 예. 소득이. 자, 근데, 자, 이 정부나 저 정부나, 그죠? 저번 문재인 때, 자, 나는 만약 민주당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1주택이 2주택이든 세금 혜택을 주면 안 되죠. 예? 양도세를 균등하거나 안 그러면 금액 대비 그죠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똘똘한 한 채도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면서 왜 그런 정책을 안 할까요? 똘똘한 한 채는 그저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똘똘한 한 채는 당연히 그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간이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자산이라 생각해갖고 그거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감면해 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자, 세금이 한 채든 두 채든 소득이 남았으면은 이익이 남았으면은 그에 대한 세금을 중과로 그죠? 금액 많이 남은 양에 비해 중과로 해가지고 때려야 되죠. 그거는 무조건 양도세는 주택이든 뭐든지 간에 이익이 남았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혜택을 주지만 걷어가지고 다른 세금을 낮춰주면 되잖아요. 그죠? 서민들 다른 세금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서민들 그래 하면 되잖아요. 공공주택 많이 지어주고 예? 그죠?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1주택은 세금을 줘야 된다, 낮춰줘야 된다 생각할까요? 그게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구당 1주택인데, 우리가 가구당 1주택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왜냐면, 1인당 1주택 해야죠. 아니, 그러면은,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부부가 살면은 1가구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있으면 3인이 1주택 1가구고, 4인이 있으면 4인이 1가구잖아요. 그러면은, 자, 1가구당 한 채 하면은, 세금 혜택 주면은, 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사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당연히 한 사람 사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도 가족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이거는. 그래, 저는 이 민주당이 왜 그걸 정책을 안 하냐? 제가 자꾸 이런 강조했는데도 안 하는 거 보면은 민주당은 계속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모태란 말입니다. 우리 단위에. 개인이 넘어서 우리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단위란 말입니다. 가족 간에는 항상, 불화가 없어야 되고, 그죠? 화목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고,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친척, 일가, 그 다음에 마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자, 1인 혜택을 제일 많이 주니까, 가구당 1회 하니까, 자, 부부가 집이 두 개 있으면 헤어져야 되죠. 자, 이혼해가지고 한 주택 가지고 있으면 이게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사실 같이 살고 싶어도 못 산단 말입니다. 안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같이 살면 그 혜택을 못 보니 다 떨어져요. 그 1인 체제로.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속셈은 제가 볼 때는 가정을 파괴하는 가족을 파괴하는 가족을. 그죠? 그래가지고 가족을 멸시하고 가족을 불화를 생기게 하는 거죠. 그 남녀관계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없애야 되는데 자꾸 정치하는 사람은 갈등을 없애야 되는데 자꾸 갈등을 일으키죠. 오히려
그 갈등을 만들어서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진보요, 지금 좌파다란 말이에요. 사실 진보라는 게 원래는 그게 아니라면, 진보라는 거는 가족을 가장 인권을 가장 중요하시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보인데, 우리나라 진보는 진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진보는 진보가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좌파 사상. 좌파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압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불신을 만들고, 가족과의 불신을 만들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불신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죠? 싸우게 만들어서 나라 하나라, 우리나라가 그죠? 지금 가장 강대국 속에 둘러싼 이 나라인데 똘똘 뭉쳐도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힘든데 자꾸 분열시켜서 나라를 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진보는, 좌파들은. 그래서 좌파들 제가 멸종을 시켜야 되는 집단을 생각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